이번엔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중국 GDP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평가와 함께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발악이라고 해도 어제는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숨 돌린 중국, 이제 시장에 남은 우려를 어떤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한 가지씩 알아보고 그에 관련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2분기 GDP가 7.5%를 기록했습니다. 낮은 수준이지만 그게 기대치를 부합하는 정도여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채웠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은 장 초반 나타났던 우려감을 되돌리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분기별로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2분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중국이 약한 구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1분기에 춘절 수요를 다 땡겨놓고 나서 2분기에는 쉬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분기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를 시장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GDP보다 중요한 것은 실물 지표들인데 지금 산업 생산도 지금 9%를 채 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투자가 한 20% 정도로 유지해주고 있고 소매 판매도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산업 생산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인 실물 지표들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현재 지금 중국 증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 GDP의 기여도를 살펴보시면 이번에 투자가 그나마 조금 견인을 해줬을 뿐 실제적으로 소비도 기여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 내수 소비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순수출과 관련돼서는 홍콩과 관련된 왜곡된 지표들이 수정이 되면서 네. 급격하게 GDP 기여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점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됐던 중국 지표는 예상치를 채웠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제자리로 되돌렸지만 여전히 좀 우려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를 부합했다라는 것이지 지금 분기별로 보면 매 분기마다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 바로 금융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금융의 증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산 가격의 급등, 자산 버블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필요한데요. 지금 중국인 외국인의 직접 투자 FDI를 보시면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로 내려갈 만한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정부가 규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만 해도 급등락이 연출되는 모습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이렇게 급등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변화율 기준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로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유동성 지표를 보시면 금융기관 대출과 함께 시중의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이것을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림자 금융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변화율이 여전히 강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제로 정도의 수준까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연간 기준 변화율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측면들이 왜 나타나느냐? 바로 이제 실질금리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의 7%가 넘는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예금금리 6%대, 그리고 예금금리는 3%대, 대출금리 6%대를 유지하면서 실질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별로 봤을 때는 지금 부동산 신탁대출이라든지 신탁대출을 통한 외부 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그래서 이것이 전부 지금 합치면 25조까지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중국은 실질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하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의 이제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안화 환율을 보시면 유로화나 다른 환율들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과는 달리 위안화는 계속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 흐름이 현재 구간에서 멈춰서 다시 한번 턴하는 것을 중국 정부는 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 대책을 쓴다면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중국 수출이나 산업 생산이 수출 감소와 함께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책을 쓰기보다는 위안화 환율을 좀 더 위쪽으로 돌리는 모습을 쓸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가 측면에서는 지금 생산자 물가는 생산이 둔화되면서 마이너스 국면에 머물고 있지만 네.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강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하반기에는 또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기구가 예측하고 있는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 연간 성장률이 모두 하향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향 트렌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은 소프트 랜딩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건 강력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소프트 랜딩에 주력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쪽에 하반기에는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나오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나오는 숫자보다는 얼마나 완만하게 이것이 진정이 되는지 여부에 좀 더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국제 지표에서는 연간 국제 GDP가 중국의 GDP가 계속 하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좀 방어를 하고 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바라보는 투자 전략, 국내에서 접목을 시켜볼까요? 네.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펀드인데요. 꾸준하게 언급드렸지만 2000선 아래에서는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한다도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도 2000선 아래를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0선 아래에서는 계속 모아나가는 전략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을 살펴봤을 때 소비가 견조하긴 합니다만 소비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보다는 실제로 중국에서 정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내구 소비재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라든지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만도, 한국타이어 같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또 유제품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는 관점에서 메일유업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중국 소비 관련돼서는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재,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지금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 고정자산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고정자산 투자 중에서 건설과 관련된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끼어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술에 대한 투자, 4G 통신망에 대한 투자에 연동될 수 있는 일부 통신 장비주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 전략과 함께 종목별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